영구는 요즘 승우 엄마랑 친하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라 써리모에게만 살짝 고백한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승우와 영구는 같은 아파트에 산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고 고등학교 때도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학원도 같이 다닌 사이이다. 승우 아빠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집에는 1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하신다. 이제 승우가 대학생이 되었으니 승우 엄마가 아빠한테 가보겠다고 하셨단다. 우리 집은 101동, 승우네 집은 102동이고 같은 라인에 살고 있다. 나는 10층에 살고 있고 승우는 8층에 산다. 우리 집 부엌창에서 승우네 집이 보인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자 아빠는 준비했다는 듯이 좋은 망원경을 사주셨다. 나는 별자리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아빠가 깜짝 선물로 천체 망원경을 사주셨다.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것인데 아르바이트해서 사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용돈을 모아 사준 것이라 무척 신이 나 있었다. 나는 망원경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옆배기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얼굴도 모르는 앞동 사람들이 뭘 하고 사는지 다 보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승우네 집에 승우 아빠랑 비슷하게 생긴 분이 있는 것을 봤다. 그것도 승우네 안방에서 말이다. 나는 승우에게 연락을 했다. 승우 아빠는 키가 크고 살집이 있었는데 내가 본 모습은 키는 어느 정도 크고 좀 마른 모습이었다. 우리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났고 승우에게 아빠가 오셨냐고 살짝 물어봤다. 내가 이래봬도 성인이 되었으니 말을 가려 할 줄은 안다. 너도 대학생이 되었으니 아빠가 널 보러 오지 않았냐고 살짝 운을 띄웠다. 승우는 아빠 사업이 어려워 직접 일하는 많다며 엄마가 조만간 출국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승우네 집안 얘기를 조금 들은 적이 있다. 승우 아빠는 위로 누님이 계시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승우에게 작은아빠 한 분, 고모 한 분이 계신데 작은아빠는 승우네 집에 종종 놀러 온다고 들었다. 형이 없으니 가끔 와서 고장난 것도 고쳐주고 형광등도 갈아주고 한단다. 그러면 승우 엄마는 거하게 식사를 차려서 같이 먹는다고 한다. 아빠가 안 계신데 작은아빠가 그렇게 자상하게 챙겨주니 여의 엄마는 좋겠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동생이 성수 방에 나란히 앉아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나는 승우에게 뭘 봤다고 말은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내가 입을 열면 승우네 집에 괜히 분란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난 대학에 입학해서 캠퍼스 생활에 푹 빠져 있었다.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 근처 술집에서 노느라 집에 그냥 들어올 때는 거의 없었다. 게다가 동아리 활동까지 하느라 무척 바빴다. 난 풍물패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우리는 성인이 되고 첫 연애를 하면서 성인이 되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싶어 했다. 여자친구의 생일이 되고 나는 준비한 선물을 주면서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호텔에 예약을 했다고 했다. 여자친구는 무척 쑥스러워했고 그런 여자친구를 달래주며
호텔에서 일을 치렀다. 우리는 둘 다 처음이라 너무 미숙했다. 우리는 일을 치르고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봐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오는데 승우 엄마가 옆방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때 승우 엄마의 동공은 매우 빠르게 흔들렸다. 나는 인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누구와 했는지 재빨리 캐치했다. 승우 아빠와 닮은 그분, 바로 승우의 작은 아빠였다. 내가 망원경으로 봤던 키 크고 마른 그 분이 맞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며 나는 여자친구와 잠시 복도에 서 있었고 승우 엄마가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자친구는 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승우 엄마는 우리 엄마와도 친한 사이이다. 엄마들이 바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맡기라고 해서 서로 돌봐준 적도 있었다. 승훈의 아빠는 한국에서 하던 사업이 잘 안 되자 외국에서 일을 해보겠다고 하셨고 따로 떨어져 산 지 10년이 넘었다. 승우 엄마는 남매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등교한 시간에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셨고 선거철에는 며칠간 종일 일하면 제법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선거운동도 하셨다. 그렇게 씩씩하게 살았던 분이 시동생과 왜 호텔에 왔을까? 이 일을 엄마한테 말을 할까? 승우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어른들의 일이니 덮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엄마의 심부름으로 동네 슈퍼에 갔는데 승우 엄마가 계셨다. 인사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영구야, 아줌마랑 잠시 얘기 좀 할까 하고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아줌마하고 대답했고 아줌마와 근처 놀이터로 향했다. 아줌마는 벤치에 앉아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승우야, 우리 그날 하며 뜸을 들였다. 나는 아줌마한테 내 아줌마 저 그날 너무 놀랬어요. 그런데 그분 승우 아빠랑 닮으셨던데. 혹시 승우 작은 아빠야. 나는 승우 엄마의 말을 듣고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과 남편 없이 지내는 아줌마의 일탈에 크게 놀라고 말았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영구야, 너 혹시 저번에 나 본 거 말이야. 누구한테 얘기했어? 아줌마는 그게 제일 궁금했을 것이다. 아니요, 저 나름 입 무거워요. 근데 아줌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고 말했다. 어른들의 세계는 참 미묘하고도 복잡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 일을 어쩌면 좋겠니? 아줌마 그날 본 거 영원히 비밀로 해줄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하고 애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똘끼가 발동했다. 아줌마,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그런데 나만 아줌마의 비밀을 지켜줄 순 없잖아요. 내가 비밀을 지켜주면 어떻게 해줄 건데요? 하고 말했고, 영구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생각해 본 거 있어. 혹시 필요한 거 있어? 있다면 말해봐. 아줌마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승우,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아는데 뭘 사달라고 할 생각도 없었고 그날 본 승우, 엄마의 비밀을 지킬 자신도 없었다. 그래서 아줌마, 우리가 새로운 비밀을 만들면 공평해질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 우리가 비밀을 만들다니 혹시 우리도
그 관계를 맺자는 거야. 영구야, 넌 내 아들 같은 아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줘 하고 말했다. 나는 승우 엄마에게 아줌마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줌마는 아줌마 생활을 즐기고 나는 아줌마랑 비밀 관계를 유지하면 되죠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줌마는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아줌마는 아직 임신이 가능한 나이라 날짜를 따져보고 연락한다고 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아줌마에게 연락이 왔다. 나를 태우러 오겠다고 했다. 아줌마는 인근 무인 모텔에 예약했다고 했고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다. 우리는 사랑 없이 일을 치렀다. 하지만 아줌마와 관계를 나눌수록 아줌마가 좋아졌다.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 승우 엄마는 시동생보다 더 잘 맞는 것 같다며 좋아했다. 나는 그 후로 승우 엄마와 자주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여자 친구와도 사랑을 나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승우 엄마밖에 모른다. 군에 입대하기 며칠 전에 승우 엄마는 전자시계를 사줬고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아빠가 사주신 망원경을 가져갔고 우리는 하늘에 뜬 별을 보며 깊은 포옹을 했다. 그리고 군 입대 후 휴가 기간에 여자친구 한 번, 승우 엄마 한 번 만나며 두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